안녕하세요. 한순간에 수많은 인연이 무너졌던 40대 여자입니다. 끈끈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드는 건 핏줄이 이어진 가족이 아닌 이상 아주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 같아요. 신뢰와 추억을 쌓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반면 그런 인연이 무너져 내리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공든 답이 무너지는 일은 생각보다 허무하고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전 몇 년 전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전 그런 아빠와 대학 교수까지 지내셨던 엄마 덕에 유복한 외동딸로 자랐죠. 두 분은 제게 늘 다정하셨지만 엄할 땐 엄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랬기에 전 다행히 철 모르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버릇없게 굴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부모님 말씀에 자라면서 더더욱 행동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엄했던 저희 부모님과 달리 제게 늘 다정하기만 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빠의 중마고였던 친구분과 그 아저씨 아내였죠. 아저씨와 아줌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절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미희야, 아저씨가 미희 며느리감으로 일찌감치 침 발라놔도 되지? 나도 우리 똘똘한 형제라면 사위감으로 찬성이야. 둘이 나이 차이도 2살밖에 안 나니 나이도 딱 좋네. 딱 좋아. 아저씨에겐 저보다 2살 많은 아들과 저보다 어린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아빠 아저씨는 저와 아저씨 아들을 나중에 꼭 짝지어 주자는 말을 농담처럼 하셨습니다. 아빠 아저씨는 고향 친구셨다는데 함께 서울에 상경한 뒤에도 늘 붙어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 아저씨도 다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사업도 아빠의 사업만큼 제법 잘 돼 양가는 형편도 비슷했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과 아저씨 아줌마 사이 또한 돈독했으니 내부는 나중에 사돈새가 되는 행복한 꿈을 꾸셨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저씨 아줌마가 절 예뻐하셨던 것만큼 아저씨네 아들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영대 오빤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잘하고 착했거든요. 야, 미야, 오랜만이다. 양가 부모님이 자주 모임을 가지셨기에 자연스레 저도 아저씨의 자식들과 어릴 적부터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기대처럼 영대 오빠 전 남다른 감정이 싹트진 않았고 전 세 사람과 가끔 만나는 편한 친척처럼 지냈죠.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어른들은 저와 오빠를 짝지어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꽤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했건만 어릴 적부터 똑똑했던 오빤 의대 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아예 곧 의사 사이가 생기겠구나 하며 웃곤 하셨죠. 하지만 전 여전히 오빠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었고 오빠 또한 대학을 졸업한 뒤 성형외과 레지던트 생활까지 하며 바쁘게 지내느라 저와 무슨 접점이 생길 여유조차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뒤 성형외과의 봉직의로 취직을 했어요. 당시 전 꽤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쯤 양가 부모님이 이젠 진지하게 우리에게 만남을 권유하시더군요.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영대랑 둘이 따로 밥만 몇 번 먹어봐. 영대 이젠 전문의도 땄겠다. 아, 능력 좋지, 착하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야. 당시 아저씨는 형편이 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계속 휘청거리던 아저씨 사업이 결국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때 아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저씨를 크게 도와주셨죠. 들어보니 예전 아빠의 사업이 힘들었을 땐 아저씨가 큰 도움을 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아저씨는 빚더미 않는 일은 피할 수 있었고 다행히 아저씨는 한 스타트업 회사의 총괄 이사직으로 스카웃되어 더더욱 숨통이 트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네 집안의 정과 같은 여유는 사라진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계기로 양가 부모님 사이는 한층 돈독해진 때였기에 어른들은 여전히 우리의 만남을 바라셨던 거예요. 결국 전 아빠의 부탁에 못 이겨
오빠 둘이 따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너무 바빠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본 게 몇 년 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봤더니 오빤 살도 많이 빠지고 어딘가 눈빛도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좀 어른 같았달까요? 그래서인지 괜히 평소와 다르게 쑥스럽더군요. 그런데 오빤 그런 저보다 훨씬 부끄러워하며 제 눈도 못 마주치더니 와인 몇 잔을 먹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난 아버지 성화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내심 기대했어. 너 모르지? 내가 학창 시절에 은근히 너 짝사랑했던 거.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절 좋아했었다는 건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너무 의외의 고백이라 당황한 나머지 제 볼까지 빨개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오빠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린 전 그 뒤 오빠와 몇 번 더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 우린 머지않아 연인이 되었고 제가 36살 때 우린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거봐, 아저씨가 그랬지? 미인은 딱 우리 영대 짝이었다니까.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냐? 에이, 아저씨가 뭐예요. 이제 저한테 시아버지신데.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 꼭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저희 결혼 소식에 양가 부모님은 축배를 드셨어요. 시누이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제 손을 잡고 방방 뛰었고요. 이젠 제 시아버지가 된 아저씨는 정과 같지 않은 형편이라 우리에게 신혼집 하나 해주지 못하는 걸 많이 서글퍼하셨는데요. 아빤 그런 시아버지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호탕하게 농담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집은 내가 해줘야지 임마. 아니지. 이제 말을 조심해야지. 내가 해줘야죠 사돈. 원래 의사 사위 얻으려면 키 3개는 해줘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들한테 좋은 아파트 하나 얻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빠는 시아버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뒤 저와 남편은 아빠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은 여전히 한 번씩 만남을 가지셨지만 서로 깍듯하게 존칭을 하며 존대를 하시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양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남편과의 신혼 생활도 깨를 볶았죠. 전 결혼한 지 2년 뒤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 아빠는 남편에게 성형외과까지 차려주시더군요. 슬슬 번듯한 자네 병원 하나는 있어야지. 우리 사위기는 내가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 저희 부모님은 어딜 가나 성형외과 원장이 된 제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우는 형편 때문에 남편이 기죽지 않도록 일부러 남편이 듣는 앞에서 남편 체면을 살려주신 거죠. 또 저희 부모님은 시누이들이 차례로 결혼할 때 축의금을 무려 500만 원씩 해주셨어요. 사돈이 시부모님 체면을 살려주시겠다면서요.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고마워하신 만큼 절 남편보다 더 예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주고 남편의 사랑도 양가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는 결혼 생활은 너무도 행복하더라고요. 전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6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늘 밝던 남편의 표정이 계속 어둡더군요. 표정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꾸 머리카락도 살도 빠지더니 소화 기능까지 떨어져 자주 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나 밥 그만 먹을게. 점심 때부터 속이 더부룩한 게 아무래도 얹힌 것 같아. 당신 진짜 무슨 일 없어? 아니면 요새 병원 일이 많이 힘들어? 당신 눈에 다크서클 좀 봐. 몸무게도 요즘 4kg나 빠지고 당신 혹시 어디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병원에 요즘 진상 환자들이 많아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걱정시켜서 미안해. 전 남편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아무리 환자들 중 컴플레인을 많이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다니요. 그래서 전 억지로 남편을 병원에 끌고 가 종합 건강검진까지 시켰어요. 하지만 발견된 큰 병은 크게 없었고 그냥 대장에 있던 작은 용종만 2개 떼어냈죠. 그래서 전
남편이 정말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한가 보다 싶어 집에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그래도 밥도 당신 혼자 다 했는데, 그럼 내가 애랑 좀 놀아주고 있을게. 아니야. 내가 애 어린이집 숙제도 봐주고, 시키기도 다 시켰어. 당신은 그냥 쉬어. 요즘 너무 힘들어 하잖아. 내가 해줄 것도 없는데, 당신 편하게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고마워, 여보. 당신한테 걱정만 끼치고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도 맞벌이하라 애벌에 힘들 텐데. 어머,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울어? 아유, 울지 마. 당신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며 눈물도 많이 터뜨리더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눈물까지 많아졌나 싶어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이 차 가져가도 되는데. 야, 아니야. 토요일인데 병원 쪽에 차 가지고 나가면 많이 막혀. 당신도 알잖아. 병원 근처엔 주말이면 답도 없는 거. 어머니 잘 뵙고 와. 난 못 가서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고. 고마워, 여보. 토요일이었던 그날, 낮에 수술이 잡혀있던 남편은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남편 병원 근처인 주말이면 도로가 꽉 막히던 터라 남편은 웬만하면 차를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차가 덜한 오전엔 택시를 타고 출근해 퇴근할 땐 대중교통을 타고 퇴근하곤 했죠. 전 그런 남편 대신 남편 차를 몰고 집을 나섰어요. 네,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 병원으로 출발해요. 저희 아들도 같이 가냐고요? 아니요. 앤 오늘 내일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마리아, 손주가 너무 예뻐서 이틀 내리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냥 저 좀 편하게 쉬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네, 남편 차 끌고 가요. 그쪽은 주말이라도 차가 좀 덜 막힐 것 같아서요. 그럼 이따 봬요. 전 그날 작은 수술을 받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시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심심하실 텐데 마침 주말이니 말동무나 해드리자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전날 이미 문병을 다녀오셨고 시아버진 그날 등산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시누이들과 시매부들은 다음날 문병을 간다고 했기에 그날 시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우, 내 텀블러 물이 다 쏟아졌네. 아우, 아우, 아파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뭐람? 아무도 못 받길 망정이지. 그런데 그날 유독 너무 재수가 없더군요. 늘 마실 차나 물을 챙겨 다녔던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러 가며 텀블러 뚜껑을 열었는데요. 순간 손에 힘이 빠져 그만 텀블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옷도 다 젖고 바닥에도 물이 흥건해졌죠. 결국 전 오만상을 쓰며 바닥을 전부 닦고 집에 가서 옷까지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시 출발해야겠다 싶었건만 이번엔 아무것도 없던 주차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아프기도 창피하기도 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쨌든 다친 곳은 없었으니 차에 올라타긴 했지만 그냥 운수가 영 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뭐야? 설마 타이어가 터진 거야?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하지만 제 불운은 계속됐어요. 한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대뜸 차 타이어가 터져버리더군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마음속에서 평소 잘 하지도 않던 욕짓거리마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100m쯤 앞에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큰 업체가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노란색 간판의 타이어 교체 매장이었죠. 전 투덜대며 그곳에 찾아가 타이어 교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도 드렸죠. 어머님, 저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급하게 갈러 왔어요.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기다리실 텐데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아유, 괜찮다.
너 많이 놀랐겠다.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시어머님 평소처럼 저부터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께 얼른 가겠다는 말을 드린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갑자기 타이어를 교체해 주던 직원분께서 놀란 목소리로 제게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차에 뭐가 달려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달려 있어요? 여기 좀 와보세요. 그때 직원이 남편 차에서 발견한 게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GPS였답니다. 그 직원은 그 조그만 물건이 GPS라는 걸 바로 알아봤더라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말했어요. 대체 누가 제 남편 차에 이런 걸 달았단 말이에요? 제 남편일 일은 없잖아요. 그거야 전 모르지만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곳에 붙여놓은 거 보면 누가 몰래 단 게 아닐까요? 대체 누가 이런 걸... 도무지 누가 그런 건지 예상이 가지 않더군요. 누가 남편 차에 몰래 그런 걸 붙인단 말입니까? 제가 남편에게 차를 가져간다고 말한 건 그날 아침이었기에 누군가 절 표적으로 삼았을 리는 없었고 대체 누가 남편에게 이런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너무 당황해하던 제게 정비소 직원은 이런 말을 귀띔해 주더라고요. 기기 안에 등록된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면 통신업체나 사설 탐정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보라고요. 사설 탐정이요? 이름이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알게 모르게 그런 데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런 직원의 말에 전 고민 끝에 인터넷을 검색해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급한 일이 생겨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전화를 드리고서요. 남편에게 전화해 먼저 알릴까도 했지만 왠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유, 아니다, 얘. 내가 간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급한 일이 먼저지. 일 잘 보고 또 연락하자. 전 흥신소 직원에게 GPS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어요. 생각보다 기계 주인을 알아내는 일은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유심카드를 분리해 등록된 번호를 바로 알아내 주더라고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그 번호를 직원이 추적하기 전에 제 휴대폰으로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번호는 제가 아는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휴대폰에 검색된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죠.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윤정아라는 제 친구였거든요. 친구분이라고요? 네, 제 제일 친한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예요. 근데 대체 얘가 왜... 그 친구는 저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내내 저와 단짝이었거든요. 친구는 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외모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청순하게 생겼죠. 게다가 저보다 키도 크고 늘씬해서 어린 시절엔 친구를 많이 부러워도 했습니다. 빼빼로 데이나 무슨 날만 되면 빼빼로에 초콜릿 사탕에 편지까지 엄청 받는 친구에 비해 제가 좀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워낙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어린 마음에 잠시 했던 질투는 금세 응원과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었죠. 야, 미희야, 너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완전 용됐다. 거울 볼 때마다 무쌍이 항상 아쉬웠는데 나도 쌍꺼풀 진짜 잘한 것 같아. 근데 용돼봤자 자연미인이 너만 하겠니? 내 눈엔 여전히 네가 더 예뻐. 아니야. 난 살 좀 찌고 나선 전처럼 인기가 없어. 자꾸 코 조이는 게 어째나 커서 못생겨진 느낌이라니까. 게다가 잘 사는 너희 집에 비해 우리 집은 부모님 가게까지 망해서 완전 기울기까지 했잖아. 부럽다, 박미. 넌 진짜 다 가졌네. 너만 보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졌던 친구는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며 점점 제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는 저보다 대학도 더 좋은 곳에 가고 직장도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비록 집 형편은 제가 낳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잘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제게 질투까지 하더라고요. 와, 네 예비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대단하다. 내 남편은 고작 공기업 다니는데 어째 넌 갈수록 일이 다 잘 풀려?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그 남자 돈 보고 결혼 결심한 거지? 세상 고고한 척하지만 솔직히 그런 흑심도 좀 있지?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야, 윤정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흑심은 무슨 흑심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너 요즘 자꾸 한 번씩 나에 대해 이상하게 말하려고 한다. 듣기 거북했으면 미안해. 친구끼리 이 정도 말은 편하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가끔 그런 친구 행동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말하면 바로 사과하던 아이였고 분명 착하고 좋은 점이 더 많았으니까요. 가끔 보이던 자격지심이야 갈수록 어려워지던 집 형편 때문에 친구가 속상해서 그러나 싶어 친구로서 따뜻하게 감싸주었고요. 그렇게 여전히 단짝이었던 우린 결혼하고 난 후에도 부부끼리 종종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편도 저희 양가 부모님처럼 우리도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며 먼저 주기적인 부부 모임을 제안했었거든요. 친구 남편은 덩치도 크고 외모도 훈훈한 사람이었는데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긴 했지만 평소엔 성격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함께 어울리면 참 즐거웠어요. 그렇게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던 와중 남편이 성형외과 차린 뒤 제 친구 남편에게 코 성형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영대 씨, 와이프 친구 찬스를 어떻게 싸게 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편하신 날짜 미리 연락만 주시고 오세요. 싸고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친구와 저희 부부의 인연은 남달랐는데요. 대체 왜 그런 친구가 제 남편 차에 GPS를 달아놓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설마 그 둘이 절 배신이라도 했을까 싶어 두려움이 엄습했죠. 결국 전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흥시소 직원에게 남편과 제 친구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사 결과 받아본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윤정아 여자 수시로 남편분 병원 앞에 찾아갔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지켜보니까 두 사람 바람 피우다가 헤어진 사이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흥시소 직원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두어 개 보여주더군요. 화면 안에선 제 친구와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요. 제발 여기 좀 그만 찾아와. 병원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몇 달이나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고작 3개월 만난 사이에. 너 때문에 나 맨날 소화불량에 탈모를 달고 살아.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 끝내?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아놓고 헤어지자고 하면 끝인 줄 알아? 난 절대 당신 못 놔줘. 널 만난 건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을 뿐이야. 난 내 가정 지킬 거야. 그러니까 정아 너도 그만 가정으로 돌아가. 네 남편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려고 이래? 채라고 하지 뭐. 난 영대 씨만 있으면 돼. 난 쌍꺼풀 수술한 미희랑 다르게 얼굴도 자연미인이고 머리도 훨씬 똑똑해. 내가 걔보다 못한 건 집안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야? 자꾸 나 버리고 미희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나 당신 가족들한테 우리 관계 다 알릴 거야.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신에 대한 얘기도 쫙 뿌려서 병원도 망하게 할 거야. 처가에서 신혼집에 병원까지 해줬는데 마누라 두고 마누라 절친이랑 바람핀 쓰레기라고. 영대신 어딜 가든 내 손아귀 아니야. 그러니까 벗어날 생각하지 마. 너무 충격을 받아 심장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 동영상 몇 개만 봐도 두 사람 사이를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3달 정도 바람을 피우다 이미 헤어진 사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친구는 저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인지 제 남편을 정말 좋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착 때문에 바로 GPS까지 단 것 같았죠.
그러니까 제 남편의 스트레스는 병원 때문이 아니라 친구의 겁박 때문이었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큰 배신감에 울부짖으며 남편 뺨을 후려쳐버렸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우냐고.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위해 독박 육아에 집안일에 다 해줬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스웠니? 어? 당신이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정아가 당신 차에 GPS를 달아놨더라. 그래서 대체 걔가 왜 그랬나 싶어서 조사해봤다. 왜? 걔가 당신을 겁박하고 있었더라? 자기 버리면 당신 인생 망하게 하겠다고. 참 대단하다. 마누라 절친 만나 바람 피우다 잘못 걸린 당신도 절친 남편 빼앗아 보겠다고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는 정아 걔도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야. GPS를? 윤정아 이 여자가 진짜 결국 내 인생 이렇게 말아먹는구나. GPS라는 말에 남편을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숨기기엔 늦었다는 걸 알고 바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정아 걔가 나한테 코 수술 받으러 왔을 때 그때부터 은근슬쩍 날 자꾸 꼬시는 거야. 난 계속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고 막 짧은 치마까지 입고 나타나서 남자 마음을 흔들더라고. 청순하게 생긴 여자가 그런 반전까지 보이는데 세상에 마음 안 흔들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난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하도 사람을 홀려대는 통에 딱 3개월 정도 실수했던 거야. 근데 나한텐 역시 당신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헤어졌어. 진짜야. 근데 그 여자 혼자 자꾸 집착하는 통에 나도 정말 미칠 뻔했다고. 그 여자가 다 알릴까 봐 어디 신고도 못하고. 당신이 왜 울어? 울고 싶은 건 난데. 뭐? 반전? 그런 싸구려 유혹에 넘어가서 마누라 뒤통수 때리는 남편 같은 거 난 필요 없어. 딱 3개월 바람 피운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게 억울해? 그럼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여보,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도 정말 반성 많이 했어. 1년도 아니고 고작 3개월 잠깐 실수한 거잖아. 어?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난 진즉부터 당신밖에 없었어. 고작? 3개월이든 3일이든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똑같아. 난 1번이 2번, 3번이 된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내 가장 친한 친구랑 그런 짓을 저지른 당신, 난 절대 용서 못해. 난 진짜 억울해. 여보, 작정하고 사람 꼬시려고 듣는 여자를 누가 끝까지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전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남편은 끝까지 자기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해 저는 남편을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탄 뒤 바로 친구 집으로 향했죠. 거긴 왜 가? 억울하다며? 당신이 먼저든 내 친구가 꼬셨든 나한텐 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니 가서 삼자대면이나 해보게. 아니 여보, 난 싫어. 안 가. 왜? 정아 남편 보기 무섭니? 그 사람도 피해자한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남편은 달리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울상이 됐습니다. 택시는 친구가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전 초인적인 힘으로 발버둥 치던 남편을 끌고 올라갔어요.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모임을 가졌었기에 전에 친구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친구와 친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를 맞아주더라고요. 어? 미 씨, 영대 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제가 꼭 드릴 말이 있어서요. 이 둘이 3달 정도 같이 바람 피우다 지금은 헤어졌는데 정아재가 제 남편한테 계속 집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긴 절대 못 헤어진다면서요. 제 남편 차에 불법 GPS까지 달았던데요. 야, 윤정아. 내 남편이 그러는데 네가 내 남편 병원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짧은 치마 입고 유혹하고 별 생쇼를 다 했다며? 그래서 내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너한테 넘어갔었다는데 이거 사실이야? 제 속사포 같은 폭로에 친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더군요. 친구 남편은 당연히 경악을 했죠. 친구의 남편은 제가 보여준 증거를 보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가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제 남편처럼 최소한 사과라도 먼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영대 씨, 잠시였지만 우리 서로 진심으로 좋아했잖아. 내가 먼저 꼬신 건 맞지만 내가 조금 풀리니까 좋다고 넘어와서 선물하고 밤마다 전화 걸고 한 건 영대 씨였잖아. 사귄 지 한 달 만에 나한테 이혼하고 오겠다는 말까지 해놓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기야? 이런다고 영대 씨가 미희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미희 성격 아는데 미희는 바로 영대 씨 버려버릴 거야. 영대 씨는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야, 윤정아, 조용히 해. 내가 언제? 나랑 영대 씨가 나눈 문자 내용 난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발뺌해도 소용없어. 야, 박미. 그래,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정할게. 난 네 남편이랑 바람 피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텐 내 남편보단 영대 씨가 더 잘 어울리는 짝 같더라. 그 와중에 같이 부부 모임을 하면 할수록 너무 분하더라고. 내가 집안만 모자라지 나머진 너보다 훨씬 잘났는데 왜 좋은 건 다 너만 가지나 싶어서. 그래서 나도 못할 것 없겠다는 생각에 영대 씨 꼬셨다. 왜? 이것 봐. 결국 네 남편 나한테 넘어온 거. 이게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는 증거 아니겠어? 제 친구는 자기 남편도 보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꼬락서니가 너무 어이가 없어 아까 남편에게 그랬듯 친구의 뺨을 내려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죠.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호 씨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내 남편을 네 남편이랑 비교하고 혼자 분해했다는 거야? 대체 나한테 어떤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내 남편을 건든 거냐고. 난 전부터 네가 노력해서 가진 것도 아니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마치 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네가 미웠어. 우리 집이 망한 뒤론 더더욱이. 그래도 결국 승자는 나 아니니?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을 빼앗았으니까. 정신 차려 너. 넌 이미 내 남편한테 차였잖아. 버림받은 주제에 무슨 정신승리야? 그리고 너 아내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니? 아니? 내 남편이 너랑 바람난 순간 내 남편은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최악인 남자가 된 거야. 고작 그런 남자의 마음을 얻어놓고 그렇게 신나니? 내가 너보다 집이 잘 사는 것처럼 넌 나보다 똑똑하고 예쁘고 직장도 좋았잖아. 가진 걸 감사하지 못하고 못 가진 거에만 집착하는 거, 그건 결국 네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야. 넌 네 손으로 네 인생도 내 남편 인생도 저질로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 꼭 명심해. 제가 쉬지 않고 쏘아붙이자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이번엔 자기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내가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직장도 뭣도 볼 것 없는 당신 대신 앞으로도 영대 씨한테 올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만 이혼해. 야, 윤정아, 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상황 좀 그만 악화시켜.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는지 남편은 거의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은 갑작스런 친구 남편의 손찌검에 당해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뺀질 같은 자식이 감히 남의 아내를 꼬셔? 넌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여보, 그러지 마. 영대 씨 다쳐. 영대 씨한테 손대지 말라고. 잘못했어요, 정호 씨.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애원하며 빌었건만 친구 남편은 남편을 몇 번이나 들이받더군요. 그 와중에 친구는 제 남편을 감싸며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 개판을 뒤로하고 성큼성큼 그곳을 벗어났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전 당장 이삿짐 센터부터 예약해
빠르게 남편 짐을 시댁으로 다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께 전화부터 드렸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차분히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도저히 제 말을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영대 그놈이 정말 그랬다고? 말도 안 된다. 그놈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도 처음에 믿기 힘들었는데요. 다 사실이에요, 아버님.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려고요. 제 이혼 선언에 시부모님은 바로 집으로 달려오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며칠 새 회복을 마친 뒤 퇴원하신 상태였는데 시아버지 말을 듣고 놀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두 분이 오신 지 몇 분 안 돼 입술이 터지고 눈가도 푸르댕댕해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영대 내 이놈! 네가 감히 애비애미 얼굴에 먹칠을 해? 아버지! 그날은 완전 남편의 순환 시대였네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남편을 아주 요절을 내버리셨거든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말이죠. 내가 이제 애미랑 사돈을 어떻게 보냐? 내가 애미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평생 미안해서 애미를 어떻게 보냐고. 잘못했어, 아버지. 아파요. 그냥 접시물에 코라도 박아라. 네가 애미한테 사죄할 수 있는 그것뿐이야.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두 분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사과하셨죠. 평소 너무 좋아했던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그 길로 아예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너 같은 놈이 아무리 성형외과라도 무슨 의사를 한다고. 자기 아내 마음도 다치게 하는 버러지가. 나와. 넌 사돈이 해준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다음날 친구는 병원에 입원했다며 제게 자신의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대충 문자 내용을 보니 친구 남편은 친구에게까지 엄청난 손찌검을 했었나 봅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으면 친구는 멍에 피멍에 엉망진창이 되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거죠.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반성은커녕 제게 이런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봤지? 난 내 남편한테 이만큼 죗값 다 치렀어. 그러니까 이젠 영대 씨한테만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넌 영대 씨한테 혹시라도 미련 가질 생각 마. 그래, 너 가져. 그딴 폐기물보다 못한 인간 난 조도 안 가지니까. 근데 내 남편이 널 거의 증오하던데 널 받아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넌 그 인간을 가지든 뭐라든 자격지심에 쩔어 있는 한 아무리 용을 써도 평생 날 이기지 못할 거야.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놔. 저는 그런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뒤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걸 땐 변호사를 통하면 됐었으니까요. 한편 남편이 시부모님께 끌려나간 날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놀라서 집에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끌어안고 오열하셨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그놈이 그런 짓을 해? 정확해도 어릴 적부터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었던 애 아니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하나 없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빠가 미안하다 미야. 계속 그놈을 너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었는데. 두 분은 그놈과 살던 그딴 집은 당장 팔아버리라며 저와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다음날 전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얼마 뒤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 집은 시댁에 저와 아이의 짐은 친정으로 옮기며 정말로 그 집을 텅텅 비워버렸죠. 어차피 아빠가 해주신 집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그 집은 빠르게 새 주인이 정해졌고 전 그 집을 판 돈을 다시 아빠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와 쭉 친정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빠의 분노는 엄청나셨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들어간 뒤 아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뒤
남편은 아직 멍이 다 빠지지 않은 얼굴로 친정으로 달려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더라고요. 제가 잠깐 미쳤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이 고얀 놈아. 아빤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커피까지 뿌려버리시더군요. 그리고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소리치셨죠.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오죽이 예뻤으면 계속 사이 삼으려고 하고 병원까지 차려줬겠어. 근데 넌 돌려준다는 보답이 고작 이거야?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는 거? 나가라. 당장 나가. 그래도 장인어른, 제발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미야, 나 정말 실수였어. 나 너랑 우리 애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며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아니, 난 전에도 말했듯이 한 번은 두 번, 세 번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잠깐의 실수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그런 순간의 유혹을 다 참아내면서 살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날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만든 건 당신 자신이야. 그러니까 그 뒷감당도 혼자 해. 여보. 이만 나가줄래? 이혼 서류 시댁으로 보낼 테니까. 아, 우리 아빠가 차려주신 병원도 하루라도 빨리 반납해. 안 그러면 인터넷이든 어디든 악소문이란 악소문은 다 퍼뜨려서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해줄 테니까. 아까운 우리 아빠 돈, 너 같은 놈 잘 되는 데 쓰이는 꼴 난 절대 못 봐. 그렇게 남편을 쫓아낸 날로부터 얼마 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자식의 죄 때문에 두 분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끼셨죠. 그런 모습을 보는 저희 부모님 속도 당연히 말이 아니셨을 겁니다. 아빠는 3D 쓰려 보이는 표정으로 시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살면서 너한테 최선을 다해 잘했다. 근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널 계속 보면 내 딸이 받은 상처가 떠올라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네 속도 속이 아니겠지만 우린 그냥 여기까지만 보자. 더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줘. 사돈, 아니 재수 씨, 잘 지내세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인연을 정리한 날, 아빤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바람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부모님들의 인연, 특히 중마고였던 아빠와 시아버지 인연마저 단절시켰죠. 남편 하나 때문에 정말 온 집안이 풍비박산났던 거예요. 한편 전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도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뻔뻔한 친구의 태도에 울분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더라고요. 친구의 남편은 친구에 대한 증오로 친구의 회사와 친구 집까지 제대로 엎어버렸다고 해요. 친구의 남편은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 부모님이 치킨 가게를 차리실 때 사이로서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친구의 부모님은 친구의 남편에게 그 돈까지 싹 돌려줘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쪽 집도 딸 하나 때문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후 결국 친구는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큰 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저희 아빠가 차려주신 성형외과를 반납해야 했고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던 시부모님과 자기 여동생들에게마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여보, 정말 나 용서 못하겠어? 가족들도 날 사람 취급 안 하는 마당에 나한테 이젠 정말 당신뿐이야.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전 끝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당해야 했고 아이도 제가 키우게 됐죠.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은 정말이었는지 남편은 대부분의 재산 분할을 포기하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제게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넘겼던 거죠. 하지만 전 하나도 고맙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받아야 할 위자료에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가족과 돈, 병원, 모든 걸 잃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이혼당한 그 친구에게도 말했던 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당연히 남편과 친구는 친구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작 3개월인데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너무 냉정하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 그냥 그 사람과 인연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직접 남의 아픔을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르고 쉽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곁에 두기 싫었거든요. 어찌 보면 친구와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꽉 닫혀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게서 전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웠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이도 저도 소중하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한 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두 번, 세 번째는 더 쉽게 여길 거라고 판단해 저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던 거죠. 이후 전 친정 부모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뒤 더는 시부모님과 인연을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가끔 잃어버린 중마고를 떠올리며 쓸쓸해하시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도 놓아줘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이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미 놓친 인연은 다 있고 앞만 보면 잘 살아보자꾸나. 나도 내 친구 녀석은 그냥 빛바랜 추억으로 남겨두련다. 한편 들리는 얘기로 전 남편은 이혼한 뒤에도 제 친구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더군요. 제 친구를 증오한 전 남편은 친구를 불법 추적과 끈질긴 집착 문제로 경찰에 아예 신고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는 그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 남편의 지옥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해요. 전 남편처럼 모든 걸 잃었던 친구는 그 뒤에도 전 남편에게 더 심한 집착을 했다고 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겠다는 겁박까지 하면서요. 결국 전 남편은 친구를 또다시 신고했고 그 결과 친구는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지금은 이혼한 지도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요. 자신에게 집착하던 제 친구를 감옥까지 보낸 뒤 전 남편은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저와 이혼한 뒤 다른 성형외과에 취업해 가족들에게도 문전박대 당하며 서럽게 살았던 전 남편은 결국 상처뿐인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거죠. 출국하기 전 전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인 잘 지내지? 그동안 당신도 우리 애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차마 염치가 없어서 애를 보여달란 소리도 못하고 당신을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었어. 뭐 붙잡아봤자 잡혀주지도 않았겠지만 나 얼마 뒤 해외로 영영 떠나. 그쪽에서 다시 새로 시작해보려고. 얼마 전에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이랑 동생들한테 말했더니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 아버지 나 때문에 며느리랑 손주 그리고 중마고까지 동시에 잃었다고 나를 그냥 벌레 취급하시거든. 전 남편은 씁쓸한 근황을 전하며 웬만하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아이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잠시 침묵하던 전 그래도 남아있던 약간의 예정과 연민을 담아 작별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래, 잘 가. 건강 조심하고.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순간의 실수로 전 남편 또한 그렇게 모든 걸 잃었죠. 지금 전 남편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충분한 벌을 받은 전 남편이 더 이상 불행해지질 바라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 아이의 아빠니까요. 하지만 이미 우린 각자의 길을 걷게 됐으니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을 전 남편처럼
저도 저만의 인생을 보다 멋지게 잘 살아가려고요. 소중한 저희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전 남편과 친구의 바람 이후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친구는 인생이 무너졌고 저와 친구의 남편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고 살아가게 됐으니까요. 우리 네 사람의 가족 모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떠안게 됐고요. 이렇듯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바람은 불행이라는 흔적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끔찍한 짓은 누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시키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